자, 여러분들 98페이지고요. 오늘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각 학교별로 이제 내신 준비 좀 합시다. 내신 시험 볼 거 준비. 자기네 중간고사 안 보시는 학교 있어요? 그치, 중학생도 아니고 보겠죠, 인간하면. 자, 그 다음에 진도가 특이한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다른 거 여기 말고 뒤에 범위 들어가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따로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98페이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주 관점은 뭐냐면 물리 파트로 얘기하면 운동량과 글씨가 안 써진다 확실히. 운동량과 혹시 미리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이 여기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들 혹은 수능 보는 사람들 그 단원의 문제를 고스란히 갖다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를 요 파트 수능 문제를 여기다가 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들도 많이 베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관성. 자, 관성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배우긴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즉 정지되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관성. 그냥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관성.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F는 MA. 자, 자기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현재 다니면서 F는 MA라는 저 수식을 처음 봤다. 아마 그럴 일 거의 없을 거예요. F는 MA 한 번은 다 봤을 거거든요. 요 F가 힘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질량. 요게 가속도예요. 자, 수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질량 M인 물체가. 내가 이 물체를 힘 F로 밀잖아요. 그럼 얘는 힘 받은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라고요. 자, 근데 관성은 이건 아니고요. 관성에서는 F가 0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관성에서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면, 즉 여기 F가 0이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되면 되는데 질량이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즉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뭐가 변하는 거? 속도가 변하는 건데 이게 0이라는 소리는 시간의 변화가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속도의 변화가 0이다.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 정지해 있는 공은 같은 거기 보시면 얘가 나와 있는데 관성의 현상 해가지고 자, 관성은 크게 둘로 나눠요. 원래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는 거. 거기 보시면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다. 자, 나 정지했었는데 차가 갑자기 가버리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으려다 보니까 뒤로 넘어지더라. 또 동전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종이를 빠르게 빼내면 동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떨어지죠. 옆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관성 때문에. 자,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즉 속도가 있었으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은 자신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쏠리는 거.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왜? 나는 가고 싶은데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나는 가던 거 계속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관성은 크게 좀 나누면은 다시 거기 나온 것처럼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만약에 예시에서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관성이야. 다 관성인데, 다 관성 맞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운동 관성인지 정지 관성인지를 구분하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관성하고 가장 구분할 때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관성하고 대비돼서 물어보는 게 항상 작용, 반작용이에요. 다 써주는 게 좋겠지? 플레임은. 작용, 반작용. 자, 얘는 내용이 되게 뻔해요. A라는 물체가 A가 B에게 힘을 줬더니 B도 A에게 힘을 주더라.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에요. 즉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노를 저었더니 물이 나를 밀어서 가더라. 그러면은 이름이 크로스 되죠, 정확하게. 이러면은 이건 작용, 반작용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성하고 구분해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하나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잘 내니까 조심하세요. 뭐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을까? 로켓이 날아갈 때 로켓이 공기를 밀었더니 공기가 로켓을 밀더라.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됐고요. 그럼 쉬우니까. 자, 운동량과 충격량. 자, 여기까지는 몸풀기였고요.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가끔 느끼는 건데 이 통합과학이 물화생들을 같이 섞어 놓다 보니까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좀 많긴 해요. 여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처음에 운동량. 자, 약자로 P라고 많이 써요. 운동량은. 자, 운동량은 뭐예요?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합시다. 운동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낸 거다.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자, 여기 뭔가 나한테 굴러옵니다. 뭐 탱탱볼이 하나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굴러옵니다. 그럼 내가 딱 멈추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기울여도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저쪽에서 8톤 트럭이 굴러옵니다. 똑같은 속도로. 그럼 나는 얘를 멈추려면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껴가며 막아야겠죠. 왜? 얘가 훨씬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질량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량은 뭐의 크기에 비례하냐? 질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 좀 있으면 군대 가셔야 되겠죠?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지러 꼭 갔다 오시기 바래요. 자, 그럼 군대 가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군대. 여러분들 돈 받아가며 총을 쏴볼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죠. 그렇죠? 여러분들 또 언제 또 해보겠어요? 돈 받아가며 밥도 줘, 잠도 재워줘, 옷도 줘. 그치? 심지어 월급도 줘. 가끔 고생했다고 휴가도 보내줘. 그런 좋은 곳에서 총도 쏴보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그쵸? 개 중에는 뭐 포도 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개 중에는 뭐 다른 거 쏴보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화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쵸? 저도 수류탄 던져봤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무거워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자, 여기 총이 있습니다. 자, 총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총알 이렇게 자, 받아 던진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위협적이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총을 총에다 집어넣고 장전해 갖고 자, 받아 그리고 빵 쏘면은 총알이 날라오겠죠. 자, 똑같은 질량의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겁나 빨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잡으면 돼요. 온몸이 뚫리는 고통을 느껴가며. 그쵸? 그쵸? 자, 이번에 뭐가 빨라졌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 물체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량 P는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의 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거기 보시면은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는 mV입니다. 간단하죠?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단위 볼게요. 얘 질량이죠. 우리 물리에서는 질량의 기본 단위 뭐 쓰냐면 킬로그램 단위 씁니다. 별일 없으면요. 자, 그 다음에 얘 속도죠. 속도의 기본 단위 뭐 쓰죠? 미터 퍼 세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운동량은 단위가 뭐가 되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으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기에 다른 문자 하나로 축약되어 있는 게 있으면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겠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입니다.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속도도 방향이 있듯이 운동량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물체가 이 방향으로 속도 V로 간다.
또 어떤 물체는 똑같은 질량인데 똑같은 속도인데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속도의 크기도 똑같고 질량도 똑같으니까는 운동량의 크기는 어떤 거죠? 같은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다르면 운동량은 다른 거죠. 왜?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방향으로 운동량이 있다. 이걸 플러스라고 해보자. 같은 크기의 운동량인데 얘는 이 방향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방향상으로는. 그죠? 방향이 있는 애들은 뒤집히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얘기했고요. 자, 운동량의 크기 거기 보세요. 운동량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방향, 속도의 방향과 같다. 방금 얘기했었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놓고 뜬금없이 이제는 또 누가 나오냐? 충격량이 나옵니다. 충격량. 얘는 좀,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아요? 충격량. 아, 뭔가 데미지. 뭐 이런 걸로 확 와닿죠. 자, 남학생들 게임합니다. 그 뭐지? 그 게임하면 이렇게 생명력 줄어드는 거 뭐가 줄어든다? 뭐 피가 줄어든다는 표현을 쓰든가? 뭐 그런 표현을 쓰나요? 뭐 어쨌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충격량입니다. 아니면 엄마가 우리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예를 드는 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확 와닿아서.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까? 중간고사 성적표가 날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딱 갔는데 엄마가 성적표를 먼저 입수해서 딱 들고 있습니다. 이리 와봐. 라고 부릅니다. 아, 예감이 적중됐죠. 뭐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엄마가 부릅니다. 너 성적표가 나왔는데 말이다. 어디 보자. 어허,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다다다다닥. 자, 그러면 엄마가 이제 첫 페이지 국어 성적. 어디 보자. 우리 아들, 딸이 몇 등급인가? 딱 봤더니 2등급이야. 속으로 얘기합니다. 뭐야,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봤는데? 어우, 4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2등급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그래도 잔소리는 해야 될 게 좀 더 잘하지 그랬니? 한 10 정도의 힘으로 샤우팅을 하십니다. 뭐 요 정도면 참을만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수학 성적표입니다. 이 뭐야? 숫자가 왜 이래 이거? 뭐지? 이게 엄마가 한참 쳐다봅니다. 내가 잘못 봤나? 너 아닌가? 한참 잘못 봤는데 6등급이에요. 그쵸? 자, 엄마가 이제 샤우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말이야, 너 내가 수학을 내가 어떻게 시켰는데 너 내가 학원을 수학을 2군데나 보냈는데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샤우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샤우팅을 하는 힘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문제. 엄마가 10이라는 힘으로 샤우팅 하실 때하고 50이라는 힘으로 샤우팅 할 때, 자, 어떤 게 더 데미지가 크죠? 50이겠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과학 성적표입니다. 뭐야? 9등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엄마는 생각합니다. 과연 등급의 끝이 몇 등급까지 있나? 한번 잘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몇 등급이 9등급인데 뒤가 몇 명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9등급이 끝이에요. 그쵸? 그럼 엄마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샤우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이라는 힘으로 샤우팅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받는 충격은 엄마의 샤우팅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데미지가 날아가겠죠. 그쵸? 정신줄 날아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엄마가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똑같은 힘으로 잔소리를 할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겼어요. 이제 뭐 남았냐? 영어 남았나? 영어 성적표입니다. 자, 영어 성적표를 딱 보시던지 엄마가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험을 안 봤어요. 그쵸? 시험을 안 보고 도망갔나 봐. 엄마가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자, 이건 딱 봐도 이거는 10이라는 힘으로 샤우팅 했다고 치면 한 5시간짜리 욕먹 먹어야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엄마한테 똑같은 힘으로 데미지를 받는다. 그런데 10분 잔소리 들을 때하고 1시간 잔소리 들을 때, 자, 우리의 데미지는 언제 더 날아가죠? 1시간이죠. 그쵸? 1시간 정도 잔소리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시간. 아, 그렇구나. 충격량을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작용했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충격량은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많이 표시해요. 이렇게. 자, 여기서 힘의 단위. 자, 힘의 단위는 누가 말씀하셨죠? 뉴턴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뉴턴이라고 있고요. 시간은 물리에선 별말 없으면 S 세컨드 초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쌤, 충격량은 방향이 없나요? 넘기다 보니까 뒤에까지 갔네. 자, 충격량은 방향이 없나요? 네, 방향 있어요. 얘도
얘는 누구의 방향과 똑같으냐?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아요. 아, 그럼 물체가 이 방향으로 힘 받았다. 그럼 얘는 이 방향으로 충격량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받은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습니다. 크기는 힘과 그때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거기 충격량 읽어볼게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시간은요, 그냥 특정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작용한 시간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한 시간 간격이에요. 자,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단위는 뉴턴, 세크다. 자, 그런데 쌤, 옆에 다른 단위가 하나 있어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써 있는데요. 자, 맞긴 맞는데요. 지금 잠시 걔는 잊어주세요. 왜? 지금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기엔 머리가 너무 아프죠. 하나만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둘이야.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그치? 하나가 좋은 거야, 하나가. 알았죠? 자, 그러면은 하나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저는 가끔 집사람이 그래요. 장난으로. 뭐 먹다가 누구랑 먹었어 그거? 그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결혼한 여자하고 달라. 그런데 내가 뭘 먹었었대. 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날 죽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쵸? 누구랑 먹었어? 언제 갔다 왔어?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어차피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처음 사귄 여자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속으로 그러겠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오래 만날 수가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격이 무지 좋아서 그래요. 그쵸?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지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대요. 꼭 항상. 자, 그러면은 충격량의 크기, 뭐 거기 나온 것처럼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당연하죠? 요 수식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물리 파트가 좋은 게 말장난이 필요가 없어요. 딱 문자 하나만 쓰면 그냥 해결되니까. 그거 읽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방향은 누구의 방향?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다. 혹은 충격량의 방향은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힘 시간. 자,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잠깐 지울게요. 잠깐 지우고 이거를 한쪽 귀퉁이에다 잘 써놓을게요. 뭐라고 쓰냐? P는 MV, 충격량 I는 FT. 요렇게. 왜? 왜? 암기곡이 어딨어? 뭐야 이거? 충격량 구하는 식.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충호나 나처럼 해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딴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요. 그쵸? 특히 니네 연력학 하면은 Q는 CMT거든요. CM 델타 T인데 뭐 이거는 Q는 뭐 씨암탉이라고 뭐 외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저 녹화하는데 이런 말하기 뭐한데 Q는 뭐 이거 욕을 하면서 외우는 데도 있고 뭐 가끔 욕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니들은 욕을 해야 잘 외운다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어디 가서 쪽팔리니까. 그치? 애도 있어 보여야지. 뭐든지. 여러분들 왜 아이폰 써요? 있어 보이니까. 그치? 왜 갤럭시 안 쓰냐고요? 기능은 갤럭시가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비주얼은 역시 감성은 좀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해서 갤럭시 써요. 왜냐고요? 저는 감성 따윈 별로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X축, Y축이에요. 여기 중학교 졸업하셨으니까 이 정도 그럼 볼 줄 아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분, y의 증분. 니는 이렇게 증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고요. 면적은요. 삼각형이 여기 시간이 t고 여기 x고 여기가 y면 삼각형 넓이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넓이 구해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각형이면 2분의 1 빼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냥.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인데 이제 그릴 건데 이제는 X축, Y축의 이름을 좀 써줍시다. 자, X축이 여러분들 거의 뭐라면 시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컨드.
Y축이 뭐라고 하냐면 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단위는 뉴턴.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물체에 작용한 힘을 말합니다. 자, 그래놓고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 시간 동안 힘이 작용했대요. 그래갖고 넓이를 칠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럼 외우지 마시고요. 넓이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죠. 저렇게 되면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뭐지? 힘을 받고 시간? 아, 충격량. 충격량. 아, 넓이가 충격량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이면은 힘이 점점점 증가했어. 그래도 역시 넓이는 충격량인 거 이상 없고요. 또 오른쪽 그래프처럼 실제로 물체가 부딪히면은요. 시간 힘 그래프 그리면은요. 이런 일 잘 들어주는데 쿵푸팬더예요. 영화 쿵푸팬더에서 보면 그 맨 마지막 장면인가? 거기 타이렁 아니다. 걔 누구지? 그 악당이? 타이렁인가? 아닌데? 아, 뭐 있잖아. 그거 하얀 호랑이 같은 놈 하나 있잖아. 그래갖고 그 푸우랑 싸우잖아. 푸우가 아니라 걔 누구냐? 포우 맞아. 포우. 푸우가 아니라 포우지. 걔 푸우는 노란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때리죠. 얘가 쭉 때리면서 삥 하고 들어갔다가 삥 하고 빠져나가요. 자,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처음에 힘이 없다가 부딪히면서 힘이 쭉 증가했다가 삥 하고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작용한 시간이 t예요. 그랬을 때 요 넓이 이러나 저러나 뭐 솔직히 뭐 저걸 우리가 적분을 하겠어? 미분을 하겠어? 그치? 못하겠지. 하지만 이 개념상 넓이니까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아, 요 넓이가 충격량이구나. 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상관없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계산해도. 어차피 넓이가 의미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얘기하면은 잠깐 쉬냐고요? 아니요, 그냥 할 거예요. 오늘 비 많이 오더라. 아니, 비 와요? 오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오늘 밖에 안 나가봐가지고. 저 올 때는 비 안 왔었는데, 아침에. 여러분들 기뻐해 주세요. 저 오늘 1시간 일찍 가요. 여러분들 10시에 퇴근하죠? 저도 10시에 퇴근할 거예요, 오늘. 축하해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운동량하고 도대체 충격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라는 거죠.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다시 여기, 충격량. 어떤 물체가 있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얘한테 힘 F를 줬어요. 그러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를 힘 F를 밀었어요. 저 힘밖에 없다고 칩시다. 이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가 이 방향으로 처음 속도는 0이었다고 칠게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라는 속도가 됐겠죠. 그럼 속도가 증가했네요. 그러면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속도도 점점점 더 많이 증가하겠네요. 두 번째, 힘을 주는데 이번에 똑같은 힘을 주는데 오래 주면 속도가 더 많이 증가해 있겠네요. 그래? 그러면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물체에 힘과 시간을 많이 주면 이 곱을 많이 주면 이게 충격량이죠.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변하겠네요. 그럼 속도가 변한다는 소리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 운동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운동량이 변해야겠죠. 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니까 힘을 주면.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어요? 가속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증가. 혹은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밀었어요? 속도가 감소하겠죠?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어? 그럼 운동량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했겠네? 그럼 그 물체에 충격량을 많이 주면 그 물체는 운동량이 많이 변하겠네? 그런데 지금처럼 가던 방향으로 등 떠밀면은 더 운동량이 커지는 쪽으로. 만약에 힘을 반대로 주면 운동량이 줄어드는 쪽으로 변하겠네? 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 거기서 보시면 거의 변화량 계산하는 게 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속편하기는요. 질량 M짜리가 V1이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질량 M짜리가 그래서 속력이 10V1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현재 운동량 얼마죠? MV1. 나중 운동량 얼마죠? 10MV1.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10,000원, 10만 원으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그리고 학교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에 딱 걸어놓고 주머니 10만 원이 있네? 얼마 증가한 거죠? 9만 원 증가한 거죠? 이러면 플러스 9만 원이에요. 9만 원이 아니라 9MV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구 말고 이제 다시, 근데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량 M짜리가 V2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봤을 때 질량 M짜리가 반대 방향으로 4V2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요건 운동량이 얼마나 변한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좌표를 잡을게요. 여기 0이에요, 값이. 자, 오른쪽이랑 왼쪽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게요. 그럼 내가 얘를 이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운동량이 처음에 얼마? 플러스 MV2만큼 있던 거예요. 그럼 여기쯤에다가 플러스 MV2. 여기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어디다가 4MV2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라고 써놨어요, 얘를. 그럼 얘는 여기 어디에 마이너스 4MV2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값이 여기가 된 거죠. 얼마 변한 거죠? 크기만 따지면 5MV 변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향이 똑같으면 둘을 빼주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빼세요, 그냥. 크기만 따질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0을 넘어서 더 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때는 더 해주세요. 크기를 따질 때는. 아셨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면요, 어차피 못 알아먹어요. 문제 풀어봐야 돼요. 자, 요거 관련된 거 간단한 것만 몇 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102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가 보실래요? 102페이지. 물리는요, 내용 설명 많이 해봤자 못 풀어요. 예시를 많이 들어주고 많이 같이 풀어보는 게 제일 상책인 것 같아요. 뭐 생물이나 이런 건 앞에서 신나게 떠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102페이지에 가시면은요, 몇 번 하냐면 간단한 거 두 개만 해볼게요. 4, 5, 6. 2개 한다 그랬지. 3개 할게. 4, 5, 6이요. 말해놓고 뭐가 이상했어. 이상하다. 분명히 2개만 할게요. 그리고 3개를 불렀지, 내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쓰던 힘을 썼더니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그럼 덥죠? 저는 지난주에 좀 더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디어 에어컨을 설정해 놨어요. 너 돼? 감기. 아니, 안 좋으면, 몸 안 좋으면 중간에 얘기해요. 덥죠? 자, 4, 5, 6. 이거 3개 풀어서 맞으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뒤에 걸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요. 빨리. 방금 표정. 그렇게 실망할 표정까지는 없잖아. 자, 4, 5, 6. 괜찮아? 열이 나는 거니?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만약에 정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은 괜찮으니까 얘기해. 나중에 영상 나중에라도 보면 되니까. 시험 전에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다 했어요? 눈. 그러지 말고 그냥 울어. 전 저 안약을 못 넣어요. 저는 저거 한번 사봤는데 눈이 건조해가지고 넣는 거 한번 사봤는데 저걸 한 통을 사가지고요. 몇 번 못 썼어요. 다 줄줄 새고 막 눈에 안 들어갈까 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눈 벌리고 딱 넣잖아요. 와, 쥐도 새도 모르게 감아요. 닫기도 전에 딱 감어. 그래갖고 저걸 못해. 그 다음에 렌즈를 못 껴요. 그래서 렌즈를 스키 탈 때 이제 렌즈 껴야 되니까 렌즈를 끼려고 그 일회용 렌즈 있잖아요. 그거를 샀는데 한 번 끼는데 일회용 렌즈 한 4개 정도 버리나? 이게 안 돼. 분명히 가거든? 가서 감지 말아야지. 그리고 손으로 자꾸 다 해봤는데 걸려. 안 돼. 못 해겠어. 그럼 누가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 손목 딱 잡고요. 저도 모르게. 이거 안 되더라고, 그게.
자, 4번, 5번, 6번이에요. 자, 4번부터 가볼게요. 자, 4번에서는 왜 시켰느냐? 여러분들 물리에서는요, 항상 계산하실 때 항상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질량이 100g이, 자, 질량이 100g이래요. 자, 우리는 100g이 필요가 없어요. 뭘로 고치셔야 돼요? 킬로그램 단위로 고치셔야 되겠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1kg은 몇 g이냐? 1000g이에요. 요렇게. 그럼 얘는 몇 킬로그램? 0.1kg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야구공이 50m/s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속력이 50m/s래요, 지금. 자, 질량이 500kg인 축구공의 운동량의 크기와 이 야구공을 같게 하려면, 그러면 얘 운동량 얼마예요? 0.1 곱하기 50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5네요, 5. 자, 얘랑 같아야 된대요. 500g이니까 얼마? 0.5kg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속력 V 해주시면 되는데 얼마면 될까요? 10m/s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0m/s예요. 1번이네요. 자, 5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따질 때 처음 속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자, 상상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수평면 위에, 여기 직선이 한 거냐? 수평면 위에,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대요. 자, 근데 얘 질량이 얼마냐면 2kg짜리 물체래요. 2kg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볼까요?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자, 그런데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네요. 힘을 나타냈는데 그래프와 같대요. 자, X축이 시간, Y축이 힘이에요.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1초까지는 얼마? 4N인데 여기 쫙, 그 다음에 3초까지 쫙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만큼의 충격량을 줬대요. 그럼 충격량이 얼마죠? 요 넓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넓이가 충격량일 거고 얘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넓이 맞죠? 그럼 넓이가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6이네요. 6 뉴턴 세크죠. 자, 그런데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었어요. 아까 충격량 단위할 때 뉴턴 세크 말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가 있었죠. 그게 왜 나온 거냐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요.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예요. 그럼 단위 볼게요. 얘 힘 시간이니까 얘는 뉴턴 세크가 돼야 되고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니까 운동량은 빼봤자 그냥 운동량의 단위겠죠. 운동량은 아까 뭐였죠? P는 MV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는 크기도 같지만 단위도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잘 안 와닿죠? 이게 왜 어떻게 이게 돼? 그치? 얘를 좀 고칠게요. F 곱하기 시간티인데 F는 MA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F 대신에 질량 여기다 고칠게요. 요거를 MA 곱하기 시간티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죠? 그럼 M 킬로그램 곱하기 A 미터/s 제곱 곱하기 시간티 세크 하나 약분되면은 얘랑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충격량의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 뉴턴 세크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s로 쓰셔도 돼요. 하지만 의미상으로 물어볼 때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여야 돼요. 운동량이 안 변했어요, 하나도. 그러면 충격량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힘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충격량은 얼마니?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런데 나중에 2kg짜리가 그러면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힘 준 방향으로니까는 6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운동량이 플러스 6이 돼야 되겠죠. 6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량 얼마죠?
2 곱하기 2니까 4. 여기선 2 곱하기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운동량이 그럼 얼마큼 증가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 6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0이 돼야 되니까 속력은 2, 5, 10 해갖고 5m/s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6N입니다 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충격량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6N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 속도가 얼마니? 그럼 이런 과정을 해서 얼마? 5m/s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내면은 이게 통합과학 수준이 맞나요? 네,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가 그럼 수능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네,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구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6번은요, 단골 메뉴예요. 6번 문제 제가 한번 보증할게요.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서 6번 문제가 하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손을 걸 수는 없고, 걸 수는 없고, 내 거 아까우니까. 그러면 안타깝죠, 그쵸? 어쩔 수 없지, 자, 6번 가볼게요. 근데 이 정도 문제는 하나 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자, 6번.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체가 되튕겨 나왔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빼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게 돼요. 방향이 뒤바뀌었으니까. 됐죠? 그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5kg짜리가 이 방향으로 5m/s로 가요. 그런데 벽에 부딪히고 나서 같은 물체겠죠, 당연히. 5kg짜리가 그래서 얼마? 속력 얼마인지 뭐죠?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5kg짜리 공 5m/s의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대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근데 공이 벽과 충돌할 때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45N래요. 자, 충격량은 써볼까요? 꼭 하나 써놔요. 이 문제 풀 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런데 요 둘을 곱한 값이 얼마래요? 45N. 기본 단위니까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땐 단위 꼭 써주세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 계산해보죠. 이거 얼마예요? 5, 25. 이 방향으로 25. 얘는 이 방향으로 5V. 근데 방향이 뒤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죠? 더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5 더하기 5V 한 게 45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갈게요. 25 빼면 얼마? 20인가요? 5V 4, 5, 20이니까 4m/s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9페이지까지 얘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99페이지까지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개념 쑥쑥 문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촬영은 잠깐 여기서 멈춰 놓을 테니까 그거 잠깐 풀고 쉬었다 갈게요.